혹시 여러분은 고양이를 100%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고양이가 골골거리는 건 항상 기쁘다는 뜻이고, 집이 깔끔하게 정리된 건 고양이가 행복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흔히들 믿는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고양이 집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8가지 주요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의 고양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고양이 관리에 약간의 변화만 줘도 고양이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우리 곁에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양이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강아지 같은 충성심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양이는 털옷을 입은 작은 인간도 아니고 미니 강아지도 아닙니다. 고양이는 완전히 독특한 심리를 가진 포식자입니다. 고양이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행복한 동거 생활의 열쇠입니다. 고양이의 문제 행동은 대부분 고양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양이의 신호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냄새부터 심상치 않죠. 바로 화장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장실 사주고 모래 채워 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고양이는 알아서 잘 할 거라고요. 하지만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단순한 플라스틱 상자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안전과 편안함이 걸린 문제죠. 만약 여러분이 시끄러운 대로변 한가운데서 용변을 봐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복도 한가운데나 시끄러운 세탁기 옆에 놓인 화장실을 쓰는 고양이가 딱 그런 기분일 거예요. 고양이는 조용한 곳을 원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첫 번째 실수, 바로 잘못된 위치 선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청결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깔끔한 동물입니다. 더러운 화장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죠.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라 불결해서 안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는 게 아니라 매일 치워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몸을 돌리기 불편하거나 갇힌 느낌이 드는 덮개형 화장실을 싫어할 수도 있죠. 고양이가 화장실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건 여러분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불편해, 무서워, 더러워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거죠. 그게 종종 여러분의 침대나 카펫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부엌에 놓인 밥그릇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뷔페식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에게 하루 종일 건사료를 가득 채워 놓으시죠. 왠지 그래야 고양이가 배고프지 않을 것 같고 잘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고양이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사냥을 하는 동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연 상태에서 고양이는 산처럼 쌓인 먹이를 발견하지 않아요. 사냥을 해서 작은 먹이를 구하고 그걸 먹은 다음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먹이가 항상 눈앞에 있다면 이런 자연스러운 사냥 식사 휴식 사이클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곧 지루함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비만으로 가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특히 중성화된 고양이는 심심해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체중은 당뇨병, 관절 문제,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냥 귀여운 뚱냥이가 아니라 아픈 동물인 거죠. 마지막으로 밥그릇에 담긴 사료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노출되면 향과 맛을 잃게 됩니다. 고양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입맛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료가 맛이 없어진 탓일 수 있어요. 고양이에게는 하루에 2~3번 정해진 양을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먹이 활동을 모방하고
체중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인간의 자존심에 약간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벌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끼는 소파가 새로운 고양이 발톱 자국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털복숭이 파괴자를 크게 혼내는 거겠죠. 아니면 분무기로 물을 뿌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absolutely 쓸모없어요. 심지어 해롭기까지 합니다. 간단한 걸 이해해야 해요. 고양이는 여러분의 불쾌감을 5분 전 혹은 1시간 전에 저지른 자신의 행동과 연결짓지 못해요. 고양이는 현재를 살거든요. 고양이의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냥 갑자기 무섭고 공격적으로 변한 존재일 뿐이에요. 아, 소파를 긁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요. 주인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니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죠. 고양이를 벌주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없을 때만 소파의 발톱을 긁겠죠. 게다가 벌로 인한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엉뚱한 곳에 영역 표시를 하거나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대신 에너지를 좋은 행동으로 돌려야 합니다. 매력적인 스크래처를 제공하고 그걸 사용할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그게 어떤 구함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을러 보인다고요. 흔히들 저지르는 네 번째 실수는 고양이가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자는 복슬복슬한 털뭉치를 보며 귀여워하지만 그 게으름 뒤에는 지루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본래 어떤 동물인지 떠올려 보세요.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온몸이 사냥에 최적화되어 있죠. 쫓고 숨고 덮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어떻죠? 고작 4개의 벽과 가득 찬 밥그릇뿐입니다. 사냥 본능은 그대로인데 발산할 곳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는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밤에 우다다를 하거나 선반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커튼에 매달리거나 좋아하는 스웨터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이건 심술궂은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사냥을 흉내내며 어떻게든 뇌를 자극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고양이에게 지루함은 만성 스트레스가 되어 비만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육체적인 편안함뿐만 아니라 지적인 즐거움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통역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실수는 바로 고양이의 몸짓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행동을 인간이나 심지어 개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심각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고전적인 예로 꼬리 흔들기가 있습니다. 개에게는 보통 기쁨의 표시입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고 오, 재밌나 보네 라고 생각하며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순식간에 발톱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양이에게 꼬리를 흔들거나 좌우로 격렬하게 휘두르는 것은 대부분 짜증, 신경과민 또는 이해, 상충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날 내버려둬, 지금 예민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또 다른 예는 골골송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상징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아프거나 매우 무서울 때도 골골거립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고양이도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모르면 반려동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귀, 콧수염, 자세, 시선 등 모든 것이 이해해야 할 복잡한 언어의 일부입니다. 갑자기 고양이를 번쩍 들어안고 너무 귀여워서 마구 껴안고 싶을 때가 있죠. 조심하세요. 바로 6번째 실수. 원치 않는 스킨십 강요와 개인 공간 무시입니다. 사람은 애정을 표현할 때 껴안거나 만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고양이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많은 고양이에게 갑작스러운 영역 침범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붙잡혀 꼼짝 못하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방어하게 되는 거죠. 원치 않는 스킨십을 계속 당하는 고양이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쾌한 존재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피하고 숨으려 하고 심한 경우에는 만지려고만 해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올 때를 알아채는 연습을 하세요. 다가와서 다리를 비비거나 무릎에 올라오거나 머리를 들이미는 행동은 나랑 놀아줘라는 초대입니다. 고양이가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도록 허락하고 억지로 붙잡아 두지 마세요. 몇 번 쓰다듬고 손을 떼서 더 원하거나 아니면 떠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세요. 이렇게 고양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억지 껴안기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7번째 실수는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의 미묘한 질병 신호를 간과하는 것이죠. 고양이는 아픔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야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 더 큰 포식자에게 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고양이는 고통과 불편함을 최대한 숨기면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명백한 증상, 예를 들어 식사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슬프게 우는 소리를 낼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바로 사소한 변화입니다. 고양이가 평소보다 조금 덜 먹거나 반대로 물을 훨씬 더 많이 마시지는 않나요? 좋아하는 창턱에 더 이상 뛰어오르지 않나요? 평소보다 더 많이 숨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애교를 부리지는 않나요? 평소와 다른 자세로 잠을 자거나 털 관리를 덜 꼼꼼하게 하지는 않나요? 평소 행동에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감지된다면 반려동물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수의사에게 조기에 진찰을 받는 것이 치료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8번째 실수는 다른 거의 모든 문제의 뿌리와 같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서 고양이에게는 없는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과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가 신발에 오줌을 쌌다고 칩시다. 첫 번째 생각은 복수하는 거야. 내가 주말에 떠나서 그래, 일 겁니다. 아니면 고양이가 아끼는 꽃병을 깼을 때 일부러 심술궂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인간적인 의미의 억울함, 질투, 죄책감 또는 교활한 복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은 복잡한 감정 구조가 아닌 기본적인 본능과 현재 상태에 의해 좌우됩니다. 고양이가 복수심 때문에 신발에 오줌을 싼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신발에 남아있는 당신의 냄새가 유일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이 고통과 연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꽃병을 쓰러뜨린 것은 심술궂어서가 아니라 지루함 때문이거나 부족한 당신의 관심을 끄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고양이에게 인간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고양이 행동의 진정한 원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양이에게 화를 내는 대신 스트레스, 통증, 지루함, 두려움과 같은 문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고양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일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의 대부분 행동은 복수심이나 심술구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무서워요, 아파요, 심심해요, 혹은 제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고양이의 유일한 방법일 뿐입니다. 긁힌 소파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발톱을 긁는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밤에 우는 소리는 여러분을 깨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질병이나 외로움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감시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대신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생명체들과의 상호 이해를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자, 우리는 고양이 관리에서 흔히 저지르는 8가지 주요 실수, 즉 화장실 문제부터 고양이 언어에 대한 오해까지 다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고양이가 항상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듣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실수들 중 하나라도 모르고 저지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실수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